안녕하세요, 김누키입니다. 저희 애기가 이제 곧 돌이거든요. 운전해라 김유준. 애기가 점점 커가고 자동차에 실을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SUV를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천만원대로 살 수 있는 가성비 극강의 SUV들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감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차량은 오로지 차량의 크기와 공간만이 전부인 차량입니다. 엔진, 서스펜션, 승차감, MVH는 잠시 묻어두시고 큰 차를 타고 캠핑을 가는 상상을 하시거나 아이와 유모차, 기저귀, 이유식 등 전부 다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남을 정도로 넉넉한 크기를 자랑하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차량입니다. 그레이트 4 레볼루션 G4 렉스턴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4가지 혁명 같은 건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예시 모델은 2019년식 6만 킬로 차량이며 신차값은 4천만 원이었고 현재 중고값은 딱 반값이 되어버린 1980만원 정도에 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의 최고 장점은 딱 넓은 실내와 광활한 트렁크와 튼튼한 프레임 바디 정도입니다. 차는 그냥 굴러만 가면 되는데 공간은 좀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최고의 안성탕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몇 안 되는 프레임 바디 차량이기 때문에 차대차 충돌 시에도 아주 뛰어난 안전성을 가지고 있겠죠. 또 나름 브랜드 내에서는 고급 모델이고 출고가도 높기 때문에 실내 소재나 마감재가 생각보다는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체가 높아서 시야가 거의 트럭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고 높은 위치에서 다른 차를 내리깔아 볼 수 있다는 특별한 장점이 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물론 그렇게 내리깔아 본다고 누군가 나를 우러러 보지는 않습니다. 또 이 차량은 쌍용이 항상 자랑하는 벤츠와의 친분이 여전한 차량입니다. 바로 트랜스미션이 벤츠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7G 트로닉 플러스 버전인데 이건 제가 타는 벤츠 C클래스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변속기네요. 이거 완전 쓰레기. 하지만 그렇게 좋은 점만 있다면 감가를 두들겨 맞지는 않았겠죠. G4 렉스턴의 정신 나간 단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차가 크면 왜 비싼지 아십니까? 차체가 커지면 철판이 넓어지기도 하겠지만 차량의 무게 또한 아주 무거워집니다. 이는 적절한 서스펜션이 필요할 테고 제동을 위해서는 더 좋은 브레이크가 필요할 테고 커진 면적으로 인한 풍조름을 줄이기 위해서 방음도 중요하고 공기저항 개수도 신경 써야 하면서 뭐 그냥 할 일이 졸라 많아지니까 더 비싸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연구개발에 있어서 이 당시 쌍용은 자금적으로 힘든 시기였고 신차 출시도 버거워서 매번 출시가 미뤄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시기가 1, 2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래 되었었죠. 결국 타사 대비 부족했던 R&D는 그대로 차량의 기본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G4 렉스턴의 최악의 단점도 바로 이런 기본적인 차량의 완성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승차감 쪽은 포기를 하고 타야 하는 차량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용 차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화물차나 트럭 종류로 생각해야 그 중에서는 나름 괜찮은 승차감이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풍조름에 있어서도 상당히 심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노면 소음의 경우는 프레임 바디기도 하고 그래도 나름 잡아주는 편인데 고속 운행 시 바람 소리는 꽤 심각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2.2L 단일 파워트레인이며 기존에 있던 엔진을 환경 규제에 맞게 손본 것 말고는 큰 변화가 없는 엔진입니다. 사골 중에 사골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차량의 크기에 비해서 역시나 아쉬울 수밖에 없는 사양이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경쟁되는 모하비에 비해서 한참 딸리는 수준이기도 하죠. 역시나 이런 부분에서는 현기를 이길 수가 없으니 오로지 가격으로 승부를 보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거 아무리 SUV 큰 차가 좋다고 하지만 짜세 없는 차를 아무거나 살 수는 없습니다. 남자는 짜세고 자신감이고 바로 BMW입니다. F25 X3 20D입니다. 구형의 F바디지만 520D처럼 엄청 흔하지는 않고 나름 유니크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 세월을 뛰어넘는 깐진하는 외관 디자인에 멋있다는 말이 자연스레 나올 수밖에 없는 차량. 2000cc BMW 디젤 엔진과 ZF 8단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동급 최고의 조합일 겁니다. 예시 모델을 보겠습니다. 6만 킬로를 주행한 2017년식 무사고 차량입니다. 신차값은 6,850만원이었고 현재 중고 가격은 58% 감가된 2,900만원 수준으로 살 수 있는 차량입니다. F바디 당시의 X3는 동급의 국산차인 투싼이나 산타페에 비해서 우수한 엔진 성능과 제동 성능, 고속 주행, 코너링 등등 그냥 달리는 걸로 비교했을 때는 동급에서 최고의 주행감을 선사하는 차량입니다. 외관 디자인, 특히 전면부 디자인은 이게 진짜 SUV다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상판대기입니다. 특히 안개등이라는 게 원래 구형차 느낌이 되게 만드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원형 라이트인데도 불구하고 강인한 힘이 느껴지게 만들었고 헤드라이트의 엔젤링과 함께 잘 어우러져서 아주 조화롭고 이상적인 디자인의 전면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뒷면은 뭐 그냥
F바디네요. 하지만 그렇게 좋은 점만 있다면 감가를 두들겨 맞지 않았겠죠. BMW X3 20D의 정신 나간 단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차는 오디오와 같은 감성 품질로 차량의 급을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F바디 모델이 특히 그 차별이 심했었습니다. X3 그러니까 3시리즈급의 차량에서 옵션 등급도 낮은 20D 수준이라면 수입사들이 그냥 무조건 무옵션으로 들고 오는 차량입니다. 똑같은 비유는 아니겠지만 이게 어떤 느낌이냐고 할 수 있냐면 매우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처음 샀을 때 깜빡하고 스피커를 구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집 앞에 다이소에 뛰어가서 5,000원짜리 스피커를 사왔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음질과 해상력에 컴퓨터를 꺼버리는 수준 정도의 음향 체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완전 못 쓸 스피커라는 건 아니지만 이 차가 BMW고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배신감은 더욱 커지는 겁니다. 다음으로 X3의 주행감과 성능은 모두 웬만큼 만족하겠지만 뒷좌석의 승차감은 좋은 평을 못 듣습니다. 특히 가족용으로 사용했을 때 뒷자리에 앉은 아이가 멀미를 한다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서 뒷좌석 진동 소음에 있어서는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트 관련해서는 F바디는 확실히 아쉽습니다. 이게 G바디에 들어와서는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는데 그 전 모델이기 때문에 장거리 피로도가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열 시트 리클라이닝도 G바디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편한 차는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웃긴 거는 G바디에 2열 리클라이닝이 들어갔다가 페이스리프트 버전에서는 트림에 따라서 또 빠졌다고 하네요. 더 웃긴 건 X5는 애초에 2열 리클라이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외로 딱 7인승 버전만 리클라이닝이 들어가죠. 수입차 옵션은 보면 볼수록 상식과 개념을 뛰어넘는 진짜 야생에 가깝습니다. 기준이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변화무쌍한 옵션으로 인해서 정보가 틀렸다면 댓글로 공유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음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차량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옵션이 많고 한국에서 판매량도 가장 많았던 차량입니다. 가족용 차량으로 가장 적당하고 나도 사고 싶은 패밀리카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초반에는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중고 감가는 무슨 웃돈 받고 팔렸던 차량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예시 모델은 2021년에 9만 킬로 차량입니다. 신차값은 4,268만 원이었습니다. 키로수는 조금 있지만 고작 3년밖에 안 지난 차량이죠. 중고가는 무려 40%가 감가된 2,600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SUV 치고 팰리세이드도 드디어 가성비 반열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팰리세이드는 앞서 나온 차량들이랑 비교 불가의 상품성입니다. 차량의 크기도 물론 크겠지만 옵션은 빵빵하다 못해 다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고 그냥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2열이 넉넉한 건 물론 3열도 달려있고 전부 폴딩해버리면 그냥 바로 관짝이 되어버리는 큰 짐차로 쓸 수 있는 차량입니다. 또 이 당시는 현대차의 디자인이 막 진화하고 있을 무렵이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도 가장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죠. 솔직히 앞선 차량들이랑 팰리세이드 실내 비교는 거짓말 안 치고 15년 이상의 차이를 느끼게 합니다. 다음으로 옵션하면 현대하면 옵션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후측방 모니터 360도 서라운드 뷰, 원격 시동, 전동 트렁크, 헤드업 디스플레이, 통풍 열선, 220V 소켓,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HDA도 있고 그냥 웬만한 깡통을 사더라도 앞선 차량들보다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옵션 구성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점만 있다면 감가를 두들겨 맞지는 않았겠죠. 현대 팰리세이드의 정신나간 단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팰리세이드의 가장 큰 단점은 커다란 차체 크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전반적으로 아쉬운 승차감에 있습니다. 특히나 좌우로 흔들리는 롤이 심합니다. 코너를 돌거나 조향을 변경할 때 출렁출렁 자세를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신형으로 오면서 쇼겁쇼버 변경으로 롤을 그래도 많이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초기형 물량은 둥둥 떠다니는 특유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내 스타일에 맞는지 한 번은 꼭 타보셔야 좋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물침대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승차감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건 뭐 당연히 에어서스도 없고 전고도 높은 대형 SUV이기 때문에 승차감에 있어서는 약간 한 발 양보를 해야겠죠. 역시나 앞선 X3와 같은 차량이 실제 주행에 있어서는 훨씬 재밌고 주행 안정감도 훨씬 뛰어납니다. 다음 팰리세이드의 단점은 현대라는 겁니다. 이게 절대 브랜드를 욕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현대의 기어 시프터가 문제입니다. 이놈은 생긴 건 나름 깔끔하지만 실사용자들에게 수많은 혼돈과 함께 차를 뒤집기까지 했던 악명이 높은 녀석입니다. 그렇습니다. 버튼식 기어는 확실히 실패에 가깝습니다. 욕을 얼마나 많이 얻어 처먹었으면 요새 나오는 차량들은 칼럼식으로 바뀌었던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팰리세이드는 여전히 버튼식 기어 시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익숙해져도 실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0.1%라도 높기 때문에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팰리세이드는 엔진 구성이 약간 아쉽죠. 현대는 역시 대형차급이 주력이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알 수 있습니다. 2.2L 디젤과 3.8 자연흡기 가솔린인데 이게 진짜 애매합니다. 디젤은 싫고 그렇다고 3.8 가솔린은 세금도 세고 기름 처먹는 하마일 텐데 이도저도 선택하기 싫어진다는 겁니다. 출시
초기에는 페리나 연식 변경 때 추가 엔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약간 있었지만 무슨 지금까지 똑같은 엔진 구성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냥 국산 SUV는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사라 이겁니다.